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수도권과 제주는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데요.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첫 소식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식당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10시까지 하게 되면 손님들이 보통 식사하고 오면 한 8시에 오는데 2분 이상은 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달부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다중시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영화관과 독서실, PC방 등은 운영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폐쇄됐던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하게 됩니다.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6명까지로 늘어납니다. 일단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더 확대할지 결정합니다. 집회 인원 역시 일단 50명으로 제한을 둔 뒤 단계적으로 100명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거리두기 개편이 이르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 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 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돼 시설 운영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거의 돌아가지만 사적 모임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수도권처럼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는 내일 제한 인원을 발표합니다. 직계 가족 모임은 1, 2단계에서 모두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자가 충분하지 않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개인들이 더 책임 있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홍대 앞 원어민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며 퍼지고 있고 감염 경로가 파악 안 되는 확진자들도 수도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자도 하루 30-40명씩 늘고 있는데 델타 변이가 유행 중인 인도네시아 입국자 비율이 높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억제하려면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지만 접종 완료자는 9%뿐입니다. 1차 접종자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일일 생활권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대부분 낮추고 모임 제한도 풀어주는 건 아직 이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률이 이 지역사회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경계심이 너무 빨리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고요.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이에 대해 충분한 면역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벗기나 입국자 격리 조치 면제는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는 장기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라며 방역 지침 완화는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새 거리두기가 잘 정착되도록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재조정하고 책임지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유럽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은 봉쇄를 4주 더 연장했고 호주도 시드니 등 대도시를 봉쇄했는데요. 덴마크에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임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통제되던 영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8,270명으로 지난 2월 5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봉쇄를 모두 풀기로 했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주 연기했습니다.
We just need to give it a little bit longer. I'm sorry that's frustrating for people. I know that people want a clear answer about the way ahead for June the 21st, but at the moment we just got to wait a little bit longer. 코로나19 방역에 비교적 성공해온 호주도 최근 들어 델타 변이가 확산하자 시드니와 다윈 등 대도시를 잇따라 봉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대 도시 시드니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일대에서 확진자가 110명으로 늘어나자 봉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니 일대 주민들은 2주 동안 생필품 구매와 운동, 의료, 생업 또는 교육 등 4가지 필수 목적 이외의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 이미 지배종이 된 데 이어 포르투갈, 러시아 등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엔 델타 플러스 변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덴마크에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 변이의 감염 첫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최근 포르투갈에서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에 온 승객에게 발견돼 당국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472명, 해외 유입 29명으로 총 50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179명, 경기 157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1,529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29.8%를 기록했습니다. 이 접종 완료자는 누적 464만여 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차차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재형 원장은 오늘 감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어 자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에게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최재형 원장은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차차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최 원장은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에 발탁됐지만 월성원전 폐쇄, 감사 등을 놓고 여권의 반발이 이어왔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최 원장을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하며 입당과 출마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원장의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명 석 달 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 사의를 곧바로 수용해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보도에 송명훈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이 사의를 밝히자 이를 곧바로 수용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사흘 전 나온 공직자 재산 공개로 불거졌습니다. 김 비서관의 재산 신고액은 39억 2천만 원. 그런데 부동산 재산이 91억 원이었고 이 중 금융 채무가 56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 비서관이 소유한 서울 마곡지구 한 빌딩의 상가 2채.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봤더니 상가 2채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이 60억 원입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실거래가가 65억 원인 만큼 대출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산 이른바 비투로 보입니다. 김 비서관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시 땅을 놓고는 투기 의혹도 나왔습니다. 2017년 임야 2,900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일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꿨습니다. 대지로 바뀐 곳에 세운 상가의 신고 가격은 8억 2천만 원. 주변의 임야와 비교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김 비서관은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의 수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코로나19 극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양극화 해소와 고용 안정도 중점적으로 주문할 전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알아봅니다. 고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 다음 날 상사와 면담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 다음 날 오전 고 이중사는 전날 술자리를 주관했던 노 상사와 2시간가량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직후 이중사는 휴대전화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제목의 메모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조직이 망가진다고 한다. 내가 가해자처럼 되었다. 조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영원히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다며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죄스럽다. 미안하지만 안녕해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작성된 이 메모는 이중사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최근 확인됐습니다. 피해 직후부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야 했을 정도로 상관의 회유와 압박이 집요하고 고통스러웠다는 방증입니다. 작아서부터 가해자가 아니면 다른 회식 문화에서 오는 그런 그 절망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폭력으로 연결되고 상관에 의한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이중사의 남편도 당시 노 상사가 한숨을 쉬며 이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냐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신고하면 같이 회식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압박하자 이중사는 다른 동료들이 징계받을까 봐 너무 신경 쓰여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군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노 상사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과 함께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유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지난 22일 실종됐던 분당 서연고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숨진 김 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하교한 뒤 학교 인근 서점에서 책을 사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해양경찰 소속 함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해양경찰 소속 500톤급 함정의 함장인 A 경감이 강원도 속초시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앞서 한 SNS에는 해경 소속 함장이 아들을 자신의 배로 인사발령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A 함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04포인트 상승한 3,307.88에 코스닥은 5.24포인트 오른 1,017.3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데 대해 안도하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동물 효능 실험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델타 변이 확산의 진단키트 주가 줄줄이 오름세입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28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에 걸렸다며 산재를 신청한 경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쿄의 한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이 50대 남성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도 그동안 해본 적 없는 법인 대상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바뀐 업무 환경 등으로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쌓이는 스트레스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았습니다. メンタルの症状ってすぐに出ないんですね。ちょっと遅れてくるんで、今年に入ってからすごく1年以上経過したためにもう我慢しきれなくて病院を訪れるっていう方がすごく増えてます。 이 식품회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전 직원 재택근무를 권고하면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합니다. 그 결과 재택근무자 900명 가운데 20%가 스트레스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これがきっかけで大事に至る前にケアできればそれはそれですごく意味のあ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실제로 지난해 업무 환경이 바뀌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는다며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51명이나 됐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 달여간 코로나19 감염자가 12,800여 명 발생했습니다. 한때 200명 이상 발생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은 100명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台北市，那其他都相对的零星的个案，那整体的个案现在是维持在比较低。 문제는 치사율. 코로나 확진자 치사율도 꾸준히 높아져 지난 22일까지 575명이 사망해 4%대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가 119건이나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망자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이고 50세 이하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발 150m 높이의 바위 언덕에 우뚝 서 있는 고대 그리스 유적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작은 돌조각 하나까지도 모두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려면 이런 돌길을 걸어야 하는데 비라도 오면 매우 미끄러워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건공사를 하면서 편안하고도 안전한 새 콘크리트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로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비하고도 웅장한 고대 유적지와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 길을 설치한 것은 문화재 훼손이라는 강경론이 거셉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in in Beton gegossenes Verbrechen am Heiligtum der Antike schimpfen die einen, eine notwendige Sanierung sagen die anderen. 게다가 새로운 진입로로 장애인들도 쉽게 방문하게 된 만큼 민주주의 성전을 모두가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의미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로 일시 폐쇄됐던 파리의 쇼핑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였던 사마리테느 백화점이 재기장했습니다. 센강의 뽕네프 다리 옆 위치한 사마리테느 백화점은 현대적으로 재건축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에 맞춰 외형을 최대한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재개장까지 16년이나 걸렸습니다. (1870년대) 처음 문을 연 사마리테느 백화점은 지난 2001년부터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즉 LVMH가 소유했는데요. LVMH그룹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약 9억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백화점 내부의 화려한 벽화는 박물관을 연상케 하고 벌꿀톤의 목재 바닥도 고급스럽습니다. Superbe, superbe. J'ai pas regardé les boutiques, mais l'architecture, les fresques, là, tout est superbe. 백화점 측은 이번에 재개장을 하면서 숙박료가 최소 약 160만 원인 최고급 호텔과 스파,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파리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실종자 150여 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나흘째인 현지 시간 27일 사고 현장에서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돼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We've continued all night to build that trench, and as a result of that, we were able to recover 4 additional bodies in the rubble, as well as additional human remains. 구조 작업을 어렵게 했던 잔해 더미 속 불길은 잦아든 상태며 현장에선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150여 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여전히 생존자 구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Again, if there is a void space, we want to make sure we're given every possibility for survival. And that's why we can't just go in and moving things, erratically, because that's going to have the worst outcome possible. 아파트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붕괴된 아파트 건물은 지난 2018년 우리 돈 100억 원이 드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았었다고 사고가 난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당국을 인용해 AP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수 견적을 낸 업체는 당시 현장 점검을 벌여서 아파트 수용장 콘크리트 구조에 중대한 손상이 생겨 방수제와 슬래브 교체 등의 신속한 보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바로 옆에 지어진 쌍둥이 건물에 대한 긴급 점검이 진행 중이며 지역 내 40년 이상 된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헬멧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니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고 회사로 향하는 직장인. 헬멧을 썼습니다.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요? 빌려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남들이 많이 쓰던 거고. 법으로 강제하면서 헬멧 착용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쓰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여기 헬멧이 원래 있어야 하는데 헬멧이 없어가지고 들고 다니지 못해서. 면허를 갖추고 헬멧을 꼭 써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증은 있으세요? 없어요? 대안으로 제시된 공유 헬멧은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7대가 세워져 있는데 헬멧은 단 2개만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용하고 세워둔 것 같은데 역시 헬멧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킥보드와 원래 짝인 것으로 보이는 헬멧은 누가 쓰고 여기 놨습니다. 헬멧을 나무에다가 좀 걸어놓고 킥보드만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우리 헬멧을 인도에다도 그냥 놔두고 일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헬멧 단속 규정을 없애달라고 요구합니다. 대신 최고 속도를 시속 10km대로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타격이 크죠. 직원은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을 감소를 시켰거든요. 우리도 사회 일꾼이고 우리도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무익하다는 듯하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안전은 협상거리가 아니라는 의견도 거센 만큼 헬멧을 둘러싼 논란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올해도 중부지방의 과수 화상병 피해가 심각합니다. 더구나 산비탈의 과수원이 많은 충북 지역에선 장마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사과나무 1,400그루를 땅에 묻은 과수원.
경사면의 흙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롭습니다. 앞마을 주민은 맨살을 드러낸 과수원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뿌리를 싹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힘이 없단 말입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밑에 있는 집들이 어떻게 그냥 묻히지요. 사과 재배 농가 95%가 화상병으로 과수원을 잃은 이 마을은 지난해 최악의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사과 무덤으로 벌거벗은 산 곳곳에 집중 호우까지 쏟아져 유례없는 수해가 났습니다. 땅을 전부 이제 뒤잡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전부 그냥 풀려나가듯이 수술 전부 다 아래로 다 사태가 난 거지. 화상병 방제는 균 확산을 막기 위해 열흘 안에 농가에서 책임지고 나무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지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매몰 비용으론 산사태 예방시설은 엄두도 못 냅니다. 등사지는 파면은 팔수록 손해야, 비가 오면은. 그게 이제 하나 염려스럽지. 이제 사태가 얼마나 날란지. 전문가들은 방제 당국이 방제에 따른 후유증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건드렸으면 지질하고 지형, 물길 같은 거를 제대로 나가지고 산사태가 촉진되지 않게끔 방어막을 만들어주면 돼요. 올해 과수화상병으로 사라진 과수원 면적은 충북 지역만 축구장 120개 크기. 농가에만 맡긴 채 일단 묻고 보는 식의 방제가 아니라 2차 피해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제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 탓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인천과 광명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라도,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은 오후가 되면 대기 불안정성이 더욱 심해지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10mm, 많은 곳은 6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한낮에 서쪽 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다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 지방은 25도 아래에 머물러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강릉은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5m로 일겠고 모레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